최근 5살 아이가 의붓 아버지의 무차별 폭행으로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피해 아동은 2년 전에도 상습 학대로 보육원에 맡겨졌다가 사건 한 달 전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들을 폭력 가정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는 없는지 나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숨지기 한 달 전까지 머물렀던 보육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학대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계부에게 아이를 돌려보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보육원 측은 피해 아동 보호 명령 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계부의 폭력적 성향을 알고 있었지만 친어머니까지 함께 퇴소를 요구해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죄를 본인이 인정하지도 않았고 접근금지 명령이나 통신금지 명령도 너무 쉽게 어기고 저희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학대 아동을 보호할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별다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재학대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 3개월 단위로 보호명령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역시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책임 있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미루기 바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가정을 확인을 하고 그 가정에 이제는 아이가 가도 되겠다라는 판정을 우리한테 회부를 해서 어쨌든 친모가 쌓이는 함과 동시에 그 아동의 가정 복귀를 강하게 희망을 했고 지자체가 검토해서 복귀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가정 복귀가 잘 되는 거 점검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더 위험하거나 안정적이지 않으면 그때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 학대 아동의 사후관리 제도도 유명무실합니다. 피해 아동이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학대가 재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부모가 가정방문 등 사후관리에 응하지 않아도 딱히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찰 의무가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부모와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계부의 집행유예 기간 재범을 막을 보호관찰소는 피해 아동이 보육원에서 나온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보육원에서는 우리한테 알 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하고 맨날 가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 150명이라. 5년 내 재학대 사례는 최근 들어 계속 늘어 지난해에는 전체의 10%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다수의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는 가해자에게 돌려보내지고 있습니다. 전체 아동학대 건수 가운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격리된 건 13%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동 피해 80%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걸 고려해 모니터링 권한과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불시에 가서 진짜로 제대로 돌봐주고 있는지 그런 거를 봐야 되는데 전화하고 가서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모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좀 있어야 된다. 안타까운 희생이 일어날 때마다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현실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